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UAM선 하늘노선을 잡아라 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이미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그때 나의 소중한 자산, 그 작은 씨앗이 그 일대에 묻혀져 있다면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심히 일을 해줄 것이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나에게 커다란 부의 자산, 증식의 맛을 보여줄 수밖에 없더라. 이 공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랬죠. 흐름이 말을 지나서 오래전에 만들었던 자동차, 지나서 최근에 만들어진 자동차, 제네시스를 지나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지나서 앞으로는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해요. 어떤 게? 자동차가. 즉 2차원적인 도로만 달리는 것이 아닌 지하철로 다니는 것이 아닌 하늘 3차원의 공간을 활용해서 엄청난 교통편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 현장 모습과 미래의 새로운 교통망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K-UAM 로드맵 그곳의 미래 부동산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가 보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2021년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 진행했죠. 어떻게 진행됐나 봤더니 2021년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장소는 문화비축 기지 서울 마포구에 있죠. 주체는 서울시, 주관은 팀원이, 후원은 팀원이 복지재단. 참가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 도시, 모빌리티 관련 기업, 학회, 협회, 대학, 연구소,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으로 참가를 했다. 즉 대한민국 교통,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이곳에 다 모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주제는 크게 8가지로 진행이 됐는데 첫 번째, 도심 교통망의 3차원 확장이 가져올 도시교통 패러다임의 변화. 두 번째, 서울시 스마트 모빌리티 비전. 세 번째, 자율주행차와 소통하는 미래형 도로. 네 번째, 모빌리티 전동화가 가져올 변화. 다섯 번째, 완전 자율주행 단계로 가기 위한 해법. 여섯 번째, 친환경 모빌리티와 저탄소. 일곱 번째, 슬기로운 모빌리티 생활. 여덟 번째, 코로나19가 가져온 모빌리티의 변화. 이러한 커다란 주제로 이번에 엑스포가 진행이 됐습니다. 현장은 이렇게 구성이 됐었어요. 실외도 있고 실내도 있는데 실내 사진 제가 한번 가져가 와봤습니다. 그래서 입구를 지나서 보면 바로 UAM 시뮬레이터라는 게 만날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을 지나서 UAM 기체 한화에서 만든 거 볼 수 있고 그 바로 옆쪽에 현대에서 만든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을 지나서 보니까 물류 로봇 시연. 지금 쿠팡 같은데 공장 사람들 엄청 많이 일하고 있죠. 앞으로 전부 다 기계가 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 이 시연하는 모습 보고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걸 지나서 물류 프로세스 영상 간단하게 시청을 했고요. 웨어러블 로봇도 한번 봤어요. 옷 같은 거 입으면 사람이 굉장히 힘이 세지는 로봇,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 그러한 소개 영상 간단하게 나왔고요. 이어서 배송 로봇 시연, 그걸 지나서 자율주행 VR 체험도 한번 해봤고요. 요 위치에는 현대에서 만든 컨셉트카 제네시스가 위치되어져 있었습니다. 뒤쪽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차량 전시도 되어져 있었다.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참여한 기업 로고만 보셔도 눈에 익는 거 많이 보이실 것 같아요. 팀원이 한화시스템, 현대, KT, 롯데, SK, CJ 등 굉장히 많은 기업들 한자리에 모였다.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입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넓게 빠져 있었고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코로나19 검사 간단하게 하고 이게 끝나면은 8회차는 팔찌 하나 줘요. 여기에 바코드가 찍혀져 있고요. 그걸 찍고 들어가면은 물티슈도 한 장 줍니다. 그걸 지나서 첫 번째 만난 커다란 편말이었어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서울 하늘길을 여는 도심항공교통 UAM. 하늘을 도로로 사용하는 도심항공교통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여 활주로 없이 도심 운행이 가능하며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저소음 차세대 이동수단입니다. 기존 항공기와 차별되는 UAM 기체 모형은 물론 UAM의 이착륙 및 충전, 정비, 주기장 역할을 하는 버티 허브와 안전한 운행을 위한 UAM 관제 솔루션을 만나보세요 라고 쓰여져 있는 팻말을 지나서 들어가 보니까 가상으로 탑승 예약할 수 있는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비치 귀지부터 코엑스까지 UAM을 타고 어떻게 이동하겠다 발권받을 수 있는 체험을 한번 해봤고요. 그걸 지나게 되면은 한화에서 만든 UAM 항공기 모습, 현대에서 만든 항공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현대에서 만든 제니스 전기차를 만나보게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밖으로 한번 나가봤더니 역시나 가장 크게 이목을 이끄는 가장 커다란 면적을 차지하고 가장 멋지게 화려하게 만들어진 곳,
현대모터 그룹을 만날 수 있게 됐고, 그곳에 가면은 커다랗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동시간의 혁신적 단축으로 도시간 경계를 허물고 의미 있는 시간 활용으로 사람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목표를 이루며 새로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역동적인 인간 중심의 미래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라고 포부를 밝힌 바 있죠. 이 영상 하나 보시면은 미래가 어떻게 구현될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조그만 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요게 미래의 버스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게 알아서 가다가 여기 깜빡깜빡거리는 거 A10, A11이라고 써있는 곳으로 충전하러 알아서 들어가요. 그러면 그곳에서 사람이 내리고 옥상으로 올라가 UAM 항공기를 타고 도시와 도시를 연결시키겠다. 이게 앞으로 현대의 커다란 포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없던 교통편이 새로 하나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부동산 어떻게 출렁일지 커다란 기대 안 가질 수 없겠네요. 이거는 현장 가서 눈으로 봤던 모습들이고, 정부와 기업은 어떠한 포부로, 어떠한 비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KUAM 로드맵, 그곳의 미래부동산이 보인다. 이러한 주제로 페이퍼를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이라고 해서 2020년 5월달 회의자료가 되겠습니다. 도시의 하늘을 여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KUAM 로드맵, 하늘을 나는 드론, 부동산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요? 예전에는 마차길을 따라서 부동산이 형성이 됐었어요. 그 이후에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도심 속에서도 반듯반듯한 도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것에 따라서 부동산의 값이 크게 출렁였어요. 이렇게 멋지게 고속도로 닫고 나니까 사람들은 좀 더 편리한 교통편을 찾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로 차량은 폭발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 고속도로 모습이 되는데 서울에서 부산이 16시간, 서울에서 광주가 18시간이 걸려서 차를 타고 이동을 했어야만 했다. 그때 개발됐던, 그때 만들어졌던 축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경부 라인이 됐다면, 오늘날은 일반 도심철도, 서울 경기권에 만들어져 있는 철도죠. 이러한 철도도 있고, 도심과 도심을 연결시키는 KTX, SRT, 마지막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시키는 GTX, 이러한 엄청난 교통편들, 편의시설이 들어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 출렁였어요. 마차서부터 GTX까지. 그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교통편의 개발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좌지우지한 거는 사실이다. 왜냐? 이렇게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통편이 만들어진다? 부동산 값이 오를 수밖에 없겠네. 그런데 그게 예전에 지하철, 지중해 다니는 자동차, 버스, 이러한 교통편이 우리가 흔히 접했던 교통편이라고 하면 앞으로 10년 후에 만나볼 누구나 탑승 가능한 하늘교통편이 열린다면 그 종착역이 되는 그 지역, 남들보다 먼저 알 수만 있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예전에 GTX 언제부터 꿈틀거렸는지 혹시 아실까요? 오늘날로부터 약 15년, 16년 전부터 GTX 얘기는 나왔었어요. 그런데 최근 1, 2년 전부터 GTX 관련된 노선, 그 길을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출렁인다, 이런 뉴스 엄청 많이 나오고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GTX가 들어갈 노선, 그 정확한 스탑존을 남들보다 10년 전에 알았어요. 그러면 그 일대에 그 무언가를 묻어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보다 그 작은 씨앗은 더욱더 큰 부를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공식이 UAM에도 적용이 될 수밖에 없더라. 정고수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열리는 길은 어디다? 바로 하늘길이 되겠다. 하늘길을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2차원이에요. 그냥 지면에 마찰로 바퀴가 굴러가서 차량이 앞으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됐다면, 하늘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한정이에요. 하늘 아래 가상의 도로를 만들면은 10개, 20개, 100개도 만들 수 있고, 거기를 차량이 이동을 한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교통편이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더 이상의 정체는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허나 더 중요한 부분이죠. 이 하늘을 날아다녔던 그 비행체, 그 무엇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충전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어딘가에는 착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착륙존을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설레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겠네요. 구글에 들어가서 한국형 도심교통 KUAM 로드맵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러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이 문서가 좀 전에 보셨던 이 페이퍼가 되겠습니다. 우선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왜 필요할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지상교통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UAM이다.
그냥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3차원 교통수단으로 대두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 먹거리임에 틀림이 없다. 고부가 가치 신사업으로서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서 도전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네모 박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새로운 교통 혁신 UAM은 교통의 혁신 효과와 함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실험 발전 가능한 국가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도 마련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25년의 상용화, 로드맵 마련 및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은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 먹거리, 즉 돈이 된다. 따라서 나라도 움직이고 기업도 움직이고 힘실어서 한번 나가보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통 형태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우버에서 제시한 종합교통 이용 형태고요. 꼬마들이 뛰어놀아요. 강아지를 끌고 어떠한 어른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고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도 하고 지하철, 버스, 고속철도 등을 이용을 하죠. 이렇게 편리한 교통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을 하되 결국은 그 건물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UAM을 타서 도시와 도시를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더라. 앞으로 이게 커다란 우버의 큰 그림이 되겠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커다란 틀, 기준은 그대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UAM 주요 업체 동양이고 미국, 독일, 미국, 중국, EU, 미국, 한국 이렇게 구분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와 현대가 이 산업을 이끄는 대기업이 되겠다.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다란 틀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우선 22에서 24년은 UAM 비행 실증, 25년은 상용화 시작, 30년이 본격 상용화. 이렇게 대한민국 국가에서 커다란 목표를 잡았고요. 20에서 24년은 준비기, 25에서 29년은 초기, 30년에서 35년은 성장기, 35년 이후에는 성숙기가 되겠다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하며 서울 경기권 시작, 어떠한 노선으로 그려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론 시범 공역 지정 현황이라고 해서 총 11개 지역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고요. 노선도도 이렇게 나왔어요. 수도권 지역 실증 노선 아니라고 해서 제가 보라색 먼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가장 먼저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어서 인천 중구 중산동, 인천 서구 원창동, 인천 남동구 수산동을 지나 시흥 대야동, 군포 부곡동, 안양시 관양동 이곳에서 서울 강남 쪽으로 꺾어 올라가요. 그 이후에 서초, 삼성, 자양, 성동, 청량리를 거치는 노선 우선 커다란 축으로 하나가 있고요. 이어서 김포공항에서도 한 노선이 출발을 합니다. 김포공항에서 마곡직과 한강변으로 이동을 해요. 그 이후에 동장역 인근에서 다시 올라가고 꺾어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 성동구를 지나서 삼성역까지 이동하는 이 노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공통점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김포든 인천이든 우리나라 대표 공항을 기준으로 다들 삼성역으로 몰리고 있더라. 정부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제가 그 엑스포를 가서 현장에서 본 모습도 똑같았어요. 현대에서 커다란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그 영상 또한 삼성동을 가리키고 있었다. 즉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의 중심, 그 핵은 삼성역 인근이 될 수밖에 없고 삼성역으로 어떻게든 빨리 올 수 있는 교통편, 그 노선을 남들보다 먼저 선점한 사람, 그분이 어쩌면은 우상향 곡선 자산 증식의 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2호선과 9호선, GTX A 신호선, 위례 신사선뿐만 아니라 하늘 먹거리도 그쪽을 향하고 있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중수용성 확대 단계적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대중수용성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뜻이 해석함이 맞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객수송과 화물 운송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종합교통 운송체계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향후 과제, 미래 큰 그림은 도서 상간에도 작은 택배 보내주고 신도시 스마트시티에 드론을 활용한 물류 모델 도입시키고 건설 현장 선박 물품 배송, 유류선 시료 배송 등의 이러한 산업에도 확산 적용하고 행안부 주관으로 3차원 주소 정보 시스템도 연계해서 구축시킨다고 하죠. 더 나아가서 치안과 안전용 드론, 군수용 드론까지 만들도록 하겠다. 하늘선 그리고 개발토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간단히 보셨지만 우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옥상에 UAM, 중간층에 자율주행 택시, 지상층에는 전기자전거 등
종합연계 교통체계와 쇼핑몰, 편의점, 문화시설 등이 조화롭게 구성된 복합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지역이 우리나라 가장 먼저 적용될 곳 예상해본다면 어디다? 삼성동이 되겠다 알 수 있겠네요. 가장 먼저 화두에 제가 던졌던 제안이에요. 왜 이걸 한다? 결론은 돈이 된다는 뜻이고, 경제적 파급 효과로 2040년까지 약 국내에 13조 원, 16만 명의 일자리 창출, 생산 유발 23조, 부가가치 유발 11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더라. 따라서 기업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정부도 이에 맞는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사업, 대한민국에 오늘날은 없었던 새로운 교통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교통수단, 아직 너무나도 먼 것 같은 느낌이나 부동산보다 선행지수로 평가되는 UAM 관련 주식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느낌 들며, 현재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더불어서 미국, 독일 등 교통의 선진국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동산 자산 증식과 관련하여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정답은 정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과 동향 꾸준하게 파악할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모든 교통편의 중심이 되는 철도 개발, 더 나아가서 복합으로 개발되는 그곳을 얼마나 빨리 들어갈 수 있는지, 편리한 교통편이 만들어지는지, 어떠한 철도가 새로 생기는지, 그 일대에 오늘날의 움직임이 어떤지 꾸준하게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면밀하게 분석 이후에 내 소중한 자산 던져보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